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상호의존성 심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02쪽하고 학습지 17쪽을 펴니다. 자, 오늘 할 주요 주제는 세계화와 지역화예요. 세계화와 지역화를 통해서 외국과의 교류가 늘어나기 때문에 제목이 상호의존성 심화예요. 왜냐면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휴대폰이나 자동차 같은 물건을 외국에 수출하잖아, 그지? 대신 농산물은 수입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농산물을 해외에 의존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상호 의존성이 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분업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면 돼요. 자기가 잘하는 걸 생산하는 거야. 자, 그래서 세계화라는 거는 단일 시장을 형성하는 거다, 그죠? 자유무역을 통해서 똑같은 무역 질서로 세계를 통합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유무역으로. 그래서 각자가 잘하는 걸 생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의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무역을 확대하는 기구가 WTO죠. 근데 WTO에 가입된 나라는 이렇게 많아. 자, 그러면 쌀에 대해서 관세를 철폐하자. 이 협상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나라들이 있다 이거지.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쌀에 대해서 관세를 철폐하는 걸 반대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도 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있는데 관세가 철폐되면 미국이나 호주에 값싼 쌀이 들어온단 말이야. 자, 그러면 반대로 자동차 산업이 이제 막 시작된 나라들, 개발도상국들은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는 걸 반대하겠지. 왜냐하면 자동차가 이제 막 자동차 산업을 시작한 나라들한테 싼 값에 수출되면 그 나라 자동차 산업이 죽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협상을 하면 자유무역이 확대되는 속도가 더디다. 그래서 각 나라들은 자기 나라의 물건을 수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지역화라는 걸 하고 있다. 그래서 서로 교류가 많은 나라들끼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 경제 공동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지역화는 뭐냐? 여러분 FTA라고 들어봤죠? 자유무역 협정이에요. 그러면 요 협정을 맺는 나라들끼리는 자유무역이야. 서로 관세가 안 붙어. 근데 요 밖에 있는 나라가 물건을 팔려면 관세가 붙어요. 요 밖에 있는 나라가 물건을 팔려면 이 나라의 물건은 수입이 제한돼. 그러면 요 두 나라 사이의 교역량은 어떻게 될까요? 늘어나죠. 이 밖에 있는 나라들과의 교역량은 줄어들지. 자, 그러면 얘네들끼리 자꾸자꾸 교육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역 경제 공동체를 만들면 얘네들은 또 따로 지역 경제 공동체를 만들고 얘네들 또 지역 경제 공동체를 만들고 이렇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가까이 있는 나라들끼리 지역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서 자꾸자꾸 관세를 없애면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관세가 다 없어지겠지. 그래서 자유무역이 확대되는 추세로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세계 주요 지역 경제 공동체가 교과서 202쪽에 그림이 있어요.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5개 정도는 알고 넘어갑시다. 자, 처음에 아세안 보겠습니다. 아세안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입니다. 1967년에 인도네시아를 포함해서 5개 나라가 이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EU처럼 우리도 하나의 시장을 만들고 하나의 생산 기반을 만들자.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은 개발도상국이 많지.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세계에서 어떤 경제적인 협상이나 이런 걸 할 때 목소리가 작단 말이야. 근데 아세안으로 뭉치면 경제 규모가 훨씬 커진다 이거야. 그러면 다른 나라랑 협상할 때 유리하죠. 그래서 이런 경제 공동체를 만드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나프타입니다. 나프타는 뭐에 대항해서 만들었냐면 좀 이따 볼 EU 유럽연합에 대항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EU 안에서 자기들끼리 관세 없애고 무역 장벽 없애서 교역량이 늘어나니까 우리도 우리 사이에서 교역량을 늘려서 이익을 꾀보자 해서 만든 게 나프타예요. 북미 자유무역 협정. 그래서 캐나다의 자원, 미국의 자본, 멕시코의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보자 이거야. 그래서 EU를 넘어보자 이거지. 자, 그래서 관세와 무역장벽 폐지를 목표로 이제 1994년에 협정을 맺습니다. 이 나프타가 뭘 대항해서 만들었다고요? 그렇지. EU에 대항해서 만들었어. 그럼 EU는 왜 생겼느냐? EU는 두 차례 세계대전에 대한 반성으로 생겼어요. 우리가 이렇게 큰 전쟁을 2번이나 치르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으니까 다시는 그러지 말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사이에 경제 공동체를 만들고 교류를 늘려서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하자. 그래서 처음에는 석탄 철강 공동체로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관세를 없애고 무역 장벽을 없애는 경제 공동체에서 지금은 화폐도 같이 쓰고, 그죠? 이후에 헌법도 만들고 하는 정치 공동체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화폐를 같이 쓰죠. 유로화로. 그러니까 경제 정책을 각자의 나라가 자기 나라에 맞게 쓰기가 어렵지. 그래서 다른 나라가 어려우면 도와주기도 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탈퇴하고 싶은 나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영국 같은 나라들이 이제 탈퇴하겠다라고 브렉시트를 선택했지. 근데 요 EU 안에서는 관세만 없어서 상품만 이동하는 게 아니라 노동도 이동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영국의 젊은이들은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것에 반대했죠. 왜? 영국은 제조업이 죽었거든요. 그러면 영국이 젊은이들은 EU에 영국이 속해 있을 때는 프랑스나 독일에 있는 회사에 제조업이 센 프랑스나 독일 같은 나라에 가서 취업할 수 있었는데, 이게 영국이 EU를 탈퇴하면 그게 전보다 까다롭고 어려워지는 거지. 그래서 EU는 그 정도로 경제 통합의 수준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는 OECD예요. OECD 많이 들어봤죠? 경제협력개발기구인데 이거는 선진국들의 공동체예요. 유럽, 미국, 캐나다까지 다 포함하는 선진국들의 공동체인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맨날 꼴찌나 좋은 거는 꼴찌, 안 좋은 거는 1등 하는 거야. 세계에서 가장 많은 OECD 가입국 중에 일하는 시간은 제일 길고 자살률은 높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여기는 주로 선진국들이 가입돼 있다. 그래서 회원국의 경제 발전을 꾀하는 단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경제 공동체 중에 가장 규모가 큰 게 에이펙입니다. 근데 경제 공동체 중에 규모가 가장 크다는 거는 반대로 통합의 정도가 매우 느슨하다. 왜?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었죠. 세계화가 빨리 되지 않는 이유, 자유무역으로 하나의 단일 시장이 만들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그 단일 시장을 만들려고 하는 기구가 뭔데? WTO인데 거기에 가입된 나라가 너무 많아서 협상이 빨리 진전되지 않기 때문이지. 그래서 나타난 게 지역화의 바람이죠. 그죠? 근데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하나의 경제 공동체를 만들었다. 에이펙.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하나의 경제 공동체를 만들었다. 에이펙은 지금 요 초록색으로 된 거, 연두색으로 된 게 에이펙이지. 이 아시아 태평양 근처에 있는 나라는 다 해당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관세를 철폐하자, 무역 장벽을 없애자, 어떤 뭐 쌀이나 소고기나 특정 품목에 대해서 그걸 협상하는데 협상이 더딜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에이펙은 매우 느슨한 경제 공동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이펙이나 OECD나 아니면 아세안이나 EU나 이런 것들은 다 지역화의 바람인데, 이런 지역 경제 공동체를 만들면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겠죠. 그 영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관세나 무역 장벽을 철폐하니까 요 경제 공동체를 만드는 나라들끼리는 상호 의존성이 높아져요. 다시 얘기하면 요 경제 공동체를 만드는 나라들끼리는 교역량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유럽연합 EU가 만들어지고 유럽연합 안에서는 경제 교류가 늘어났지. 근데 밖에 있는 나라들은 그치 따대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라 그랬어요? 나프타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 공동체 안에서는 자원이 매우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관세가 없으니까, 무역 장벽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투자를 활성화시키죠. 미국이 예를 들어서 한국에 지점을 낼까, 직접 투자를 할까, 멕시코에 직접 투자를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다른 조건이 비슷하다면 규제가 없고 가깝고, 그죠? 그 다음에 각종 무역 장벽이 없는 나라를 택하겠지. 그러니까 한국보다는 멕시코를 택한다는 거야. 그래서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아세안처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처럼 개발도상국들이 세계 협상의 테이블에서 목소리를 못 내는데 뭉쳤을 때는 경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지역화를 통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자,
자, 이런 것들이 지역화를 만드는, 지역 경제 공동체를 만드는 이유가 되겠죠. 장점이 되니까. 자, 단점은 회원국들끼리는 교류가 늘어나지만 그 밖에 있는 나라는 배타적으로 차별하죠. 그래서 무역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세계 경제 흐름은 크게 세계화와 지역화로 나타낸다. 근데 이 둘이 완전히 반대라고 보기도 어려운 것이 결국에는 이런 지역 경제 공동체들이 확대되게 되면 궁극적으로 뭐 되겠어요? 자유무역이란 질서가 세계로 확대되는 세계화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세계화 지역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